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지리 맡고 있는 교사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는 지금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 있는 3층에 있는 곳인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영상을 촬영하는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급할 때는 또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강의를 보셨죠? 예. 일단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는 거는 예, 저도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밀리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먼저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고, 영상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들을 수 있게 제가 후편집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도 잘 들어보시면서 어려우신 거 있으시면 꼭 그러니까 이해하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꼭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학교에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 질이라는 과목 자체가 제가 매번 생각을 하지만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타고난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일 수도 있고 가뜩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저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 파악하지 않고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또 이해시켜 드리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3학년 이렇게 선배들이죠. 3학년 선배들이랑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지리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다들 갖고 있는 생각이 지리는 암기 과목이어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세계지리, 한국지리, 옛날에 경제지리 공부할 때, 그리고 제가 저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지리라는 과목이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과목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이 세계지리라는 과목 자체도, 이 단어의 뜻이 세계의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있어지는 현상들이 무엇이냐, 이 세계, 이 지구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하다 보니 지구과학에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는 문과 입장에선 반발심 들죠. 어떻게 지구과학을 여기 와서 또 합니까? 전 과학이 싫어서 여기 왔는걸요. 예, 근데 세계지리에선 이런 걸 배웁니까? 그래서 지구과학보다는 덜 배우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의 이런 생활 모습들을 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정말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저도 노력해서 알려드릴 테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어렵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어려운 건 나예요. 네, 내가 그만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쉬워지는 게 전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면 일상 속에 많이 녹아져 있고 알아갈수록 재미있는 게 사실 질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국지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선생님 한국에 있는 모든 백지도를 두고 모든 지역을 다 외워야 됩니까? 그럼 이제 세계지리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세계지도를 제가 그냥 임시적으로 지금 그린다 칩시다잉. 예, 저도 이거를 그리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여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우와. 네. 여기는 분필처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세계 대륙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곳곳에 있는 나라들을 언제 다 외우고 앉아 있냐라는 거예요. 예, 다 못 외워요. 저도 다 못 그리고 저도 다 못 외워요. 대신에 여기를 조금 더 큼지막하게 구역들을 나눠서 대략적인 특징들까지만 보는 거는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대륙에 있어지는
여기서의 뭐 기후 구분대, 문화적인 구분 정도, 종교의 구분 정도,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 정도는 우리가 이 지역을 세계 여행을 갈 때도 어느 정도는 책을 보고라서도, 인터넷을 보고도 알고 가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요 정도는 알고 가면 되지 않은가. 요 정도를 배우는 게 세계지리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상의 것을 더 알아가는 건 솔직히 사람마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세계지리에서 안 좋아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예, 저도 지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별로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 외우는 데에 집착하지 마시고, 다 외워도 못 맞을 수도 있어요. 다 외워도 100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알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같이 또 복습도 해드리고 항상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못 따라온다 싶으면 또 다시금 저도 조정을 하면서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좀 복습 좀 다시 해볼게요. 일단 기후라는 거에 사전적 단위를 보니까 어떤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기의 종합적인 평균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대략 몇 년이다, 30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해야 장기적인 데이터들이 모일 거고, 그것들의 평균을 냈을 때 지금 당장의 오늘 날씨, 내일 날씨가 조금씩 바뀌더라도 전반적으로 1년간, 뭐 5년간의 우리 지역에, 지금 이 장소에 나타나는 기후, 기온, 뭐 강수, 바람, 이런 것들은 이랬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요 정도 있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대기를 구성하는 이 요소였던 기후 요소에는 제가 3가지 꼭 기억하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온, 강수, 바람 꼭 기억하고 가세요. 왜냐면 이거에 맞게끔 지금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후를 구성하고 있는 이 기온과 강수와 바람이 어떻게 지금 이 전지구상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것들을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기 쉽게 통계를 내야 되는데, 볼 수 있게끔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 구분을 만든 사람이 이제 우리가 싫어하면 싫어하고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쾌펜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이 쾌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들을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후 요소에 지역적인 차이를 줄 수 있는 이 기후 요인들, 위도, 고도, 지형, 해류, 제가 이걸 수력 분포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요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단 빈칸들을 또 채워드려야 되니 또 빈칸들 채우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먼저 이제 기온 파트를 보자는 거예요. 이 기온이라는 거가 위도에 따라서 일사량의 차이가 나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이거 아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우리 이 부교재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적도랑 고위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 하면, 자,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때 이 태양 에너지 간의 입사각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각도가 다르죠. 들어왔을 때의 지구 표면이랑 맞닿아지는 이 각도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에너지를 주었을 때에도 집중되는 양이 다르고 분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북극으로 가면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같은 한 장소를 정했을 때요. 이렇게 뭐 한 피크씩의 점이 있었을 때 이 점 지역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차이가 극지방이랑 저위도 지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온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온의 차이를 뭐 등운선으로 이곳에 표시를 해보니까 이제 여기 적도 지방과 또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여기 남쪽으로는 내려가지만 결국엔 남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 열적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세계지리 시험 때 보시면 가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
경도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선을 이은 이 선이 열적도라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도라는 거는 이제 이 세로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대를 결정하는 선을 경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다. 그럼 연평균 기온이라는 게 높다라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지구상에서 연평균 기온이 제일 높은 지역은 사실상 적도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중 태양 에너지를 많이 쏘이니까요. 근데 물론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지역 간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지와 이 해안가가 이게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것도 이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열적도선 그냥 해버리면 사실 적도 지방 적도랑 딱 일치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수력 분포죠. 왜냐면 이제 이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개념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비열이라는 건 1g의 물질을 내가 1도씩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1g의 물질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의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건데요. 육지가 데워지는 거와 바다가 데워지는 이 비열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에너지로 쏘여졌을 때 물이 끓는 속도와 육지가 끓는 속도가 달라요. 육지가 훨씬 더 빨리 끓고 빨리 식습니다. 바다가 조금 더 늦게 데펴지고 늦게 식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람에서도 보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낮과 밤에 이 해안가와 육지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비열차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쨌거나 이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육지 부분이 있고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동물들도 살고 식물들도 살고 있어요. 네, 혹시나 빼먹었다고 할까봐 다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육지에 쏘여졌을 때 훨씬 더 이쪽으로 에너지들이 많이 흡수돼서 금방 달가워지기 때문에 또 적도랑은 다르게끔 되어 갈 수 있는 거고요. 바다보다는 또 낮아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번 여기를 잠깐 확대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자,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려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다 이 지금 지도 같은 경우는 같은 온도가 되는 곳을 이어준 선이에요. 네, 보면은 여기 적도 지방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열적도가 이렇게 있네요. 가장 높은 선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25도 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20도 선이 이어지고 있고 요 선은 10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위도의 차이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단순히 위도의 차이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보면요, 25도, 20도 식는 속도도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면은 25도가 나타나는 선이 달라요. 같은 위도대라고 말씀을 드려도 요 차이가 커요. 바다 같은 경우는 25도에서 20도가 되는 간격이 굉장히 넓은데 육지는 또 금방 데워집니다. 금방 식어버려요. 여기서 10도로 올라가는 방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같은 요 공간만을 이렇게 네모나게 비교를 해봐도 바다에서 온도 차이가 나는 것과 육지에서 온도 차이가 나는 게 다르죠. 벌써 간격이 다르죠. 그래서 열적도선을 보면은 열적도선은 대부분 육지이지 않나요? 대부분 육지 지역이에요. 그것도 이제 뭐 여름 겨울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륙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연평균 기온 차도 엄청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치 평균 기온을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사실 많이 차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력 분포 차이고요. 물론 격해도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되어 있는 요 공간들, 그러니까 똑같은 위도를 이어도 바다와 다른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해류나
지형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우리 이 전 지구상에는요 따뜻한 물이 흐르기도 하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인데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에는요 격해도와 상관없이 바다와 가깝지만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왜 사막이 생기냐? 여기는 차가운 물이 흐르게 되다 보니까 대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아마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찬 공기가 많아지면 이 찬 공기들은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 가라앉은 공기가 순환이 되려면 당연히 따뜻한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져서 얘가 올라가다가 너무 추워 하면서 다시 떨어지고 하는 거를 반복해야 공기가 순환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애초에 바닷물 자체가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대기 순환이 안 됩니다. 대기 순환이 안 된다는 건 결국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따뜻한 공기가 물을 머금고 올라가죠. 근데 이 수증기가 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막이 생겼어요. 네,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참고로 알고 가자고요. 우리가 칠레에 갈 것도 아니고 갈 사람들은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등운선이 위도와 평행하게 구부러지. 결국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 정답이 똑같습니다. 열적도선과 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와 등온선이 위도와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진 이유들, 결국 바다와 육지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육지와 바다에 각각의 공간의 차이들이 있게 되고 우리 지구상에서 부는 이 해류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너무 높은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지역은 넘어갈 때 이 구름이 수증기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를 어떻게든 떨구고 가버려서 비를 내리면 기온이 낮아지죠. 추워지잖아요. 그 지역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요.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잖아요. 네, 대표적인 지역 이 동네예요. 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요. 머릿속으로 굴려보세요. 제 설명 들어보시고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 보시고 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를 계속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네, 수학처럼 공식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구를 이해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해할 때 왜 그럴까를 궁금해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져오면서 이게 이렇구나 라는 과정을 반복했을 때 우리 머리가 커요. 그래야 생각이 자라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생기고 여러분들을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남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또 같이 섞어가면서 나갔을 때 엄청난 큰 효과가 나타나죠. 지금 현재의 인재를 그렇게 뽑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장점들을 살리셔야 됩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살리셔야 됩니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이루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구가 공전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이제 설명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한번 요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지구 자전축이 23.5도 이렇게죠.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땐 사실 낮과 밤의 차이나 계절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북반구에서는 겨울에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북반구에서는 24시간가량 태양을 보게 돼요. 이 현상을 백야현상, 흑야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 생각해보세요. 네, 요즘 진짜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옆집 불빛도 싫어서 암막 커튼을 합니다. 네.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근데 이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하루에 2시간만 해가 져서 그냥 밤이 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난 낮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나 이제 시베리아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집에 있는 집은 대부분 암막 커튼이 있어요. 강제로 밤을 만들어서 이 신체 리듬상 이제 잘 시간이다. 밤이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진 않잖아요. 네, 우린 그래도 복받은 곳이긴 해요. 물론 사계절이 있어서 옷을 매번 사야 되는 거는 불편하지만 이 정도면 복이죠. 라고 생각하면 복이 됩니다. 네,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부분도 채워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펜을 한번 바꿔볼까? 자, 수륙 분포라는 얘기는 대륙과 해양의 분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일단은 기온의 연교차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연교차라는 거는 일단 가장 가장 대비되기 쉽게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가장 이제 크게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동안의 온도거든요. 그럼 온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건 제일 더울 때와 제일 추울 때를 비교하면 되겠죠. 기온의 연교차는 대륙 내부가 심할까요? 해안이 심할까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지점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자, 기온의 연교차는 대륙 내부가 훨씬 더 큽니다. 왜요? 라고 지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륙은 흙들이 있죠. 어쨌거나 땅이죠. 땅은 금방 식고 금방 데워진다 라는 거 말씀드렸죠. 같은 온도로 쏴줘도 같은 지점이었을 때 대륙 내부가 훨씬 더 금방 데워지고 금방 식어버려요. 그 차이가 해안보다 대륙이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슬람이나 이런 국가 같은 데 가면요, 일교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팔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저녁엔 너무 춥거든요. 근데 항상 그 동네는 더워요. 왜냐면 이미 기본적으로 낮 기온도 높고요, 연교차가 그렇게 또 크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덥기 때문에. 적도지방 쪽이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태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제 얇게라도 긴팔을 입어서 내 피부가 타는 거를 보호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적응을 하긴 했거든요. 네, 이런 얘기도 하면 좀 헷갈렸을라나? 아무튼 또 건조기후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대륙 내부가 해안보다는 연교차가 크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고위도로 갈수록 커질까? 저위도로 갈수록 커질까? 생각할 시간 좀 들어볼까요? 네, 어디가 더 크냐? 고위도로 갈수록 커져요. 저위도로 가면 갈수록 왜 작아지냐? 지금 제가 한 이유랑 똑같을 건데, 어쨌거나 태양 에너지는 적도 지방을 계속해서 때리게 됩니다. 아무리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카메라가 방향이 다르거든요. 네,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일정적으로 겨울이든 여름이든 계절차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연교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계절차가 커진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사계절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죠. 근데 사계절이 뚜렷한 곳은 이제 적도 지방보다는 조금 더 고위도 지방에서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곳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해안 지역은 무엇이라고 하냐?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륙 지역, 육지 안쪽 지역은요,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라고 말을 합니다. 요 정도만 일단 먼저 알고 가세요. 네, 요거 일단 알고 가세요. 요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왜냐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또 문제들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빈칸들 좀 채워봅시다. 7월에 북반구 같은 경우 위도상 그러니까 같은 위도상 대륙 내부와 해안의 온도를 보니까
대륙 내부가 고온이에요. 온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등온선이 극쪽으로 휘어지는 거죠. 고위도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월의 북반구, 그러니까 7월의 북반구는 1월의 남반구랑 또 똑같죠? 이해 안 되죠? 혹시? 이해 안 돼요? 이해돼야 되는데 보면은 여름, 겨울,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7월의 북반구라고 한다면 1월의 남반구는 등온선이 극쪽으로 휘어지는 거죠. 야, 이게 돌리기 많이 어렵나요? 네, 이게 공간지각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네. 요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이 자라납니다. 네, 가만히 있는다고 떨어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네. 1월의 북반구 같은 경우는 위도상으로는 대륙 내부와 해안 내부가 대륙이 더 저온이 되니까 여기가 적도 쪽으로, 즉 저위도로 휘어지게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극쪽으로 휘어져 있냐? 7월인데 라고 한다면 대륙 내부가 훨씬 더 고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거꾸로 냈을 때. 네, 쓱 넘겨봅니다. 믿고 한번 넘겨봅니다. 잘하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 잘하시니까. 아이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많이 볼 단어 중에 하나가 동안 기후와 서안 기후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의 가장 큰 일단 특징 중에 하나는 동안 기후들은요, 대부분 여름이 훨씬 더 고온이고요,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대부분 대륙성 기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안 기후는 여름엔 덜 덥고 겨울엔 덜 춥고 해양성 기후래요. 자, 이제 한번 보자 이거죠. 일단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 바람의 방향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네. 자, 제가 뭔가를 잘못 누른 듯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아닐까? 야, 됐어요. 바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거가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바람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요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지구로 봤을 때는 중위도 지역에 있는 위치들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요 지역에는 대부분, 잠깐, 바람이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불지. 이쪽에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의 동쪽에 있는 것과 서쪽에 있는 곳이 영향을 받는 곳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서쪽에 태평양이 있죠. 근데 연중 서풍이 불러요. 요 기후대 자체는요. 요 지역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항상 해안에 있는 바람, 이 습한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습기를 머금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더 갖고 있겠죠. 같은 육지여도 물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해양의 영향을 더 받게 돼서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엔 덜 추운 기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연중 서풍이 불긴 하는데 전부 다 육지죠. 전부 다 대륙에서 불어오죠. 대륙에서 불어오는 그 건조한 기후의 영향, 건조한 그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예, 지금 봄철에 황사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기도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엔 더 추워요. 더. 예,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바람의 영향을 제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우리 지금 이 기후 부분은 완전 망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해류, 해발고도 얘기도 좀 나와지는데요.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 있고 한류가 흐르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아마 교과서에서도 나올 텐데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지? 요거는 따로 제가 정리된 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까지 외워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보면은 더 좋은 곳이라서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좀 볼게요. 왜냐면 해류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네. 물론 저는 알고 가긴 하는데 그 지역 설명할 때쯤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해발고도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100m가 올라갈수록 체감 온도가 한 0.6도 정도가 떨어져요. 이게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습기를 먹으면 또 내려가는 온도가 좀 달라요. 네,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일단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요거를 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못 보지만 세계적으로 온도가 높은,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산들을 보면요, 산꼭대기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지역이라고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원래 뭐 여기 열대 기후예요. 열대 기후인데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건 열대 숲이 있고 온대 숲이 있고 냉대 숲이 있고 이끼류들이 자라고, 이제는 위에는 빙하밖에 없는, 같은 지역에서도 고도가 높아지면 생기는 이런 차이, 에베레스트에서 볼 수가 있어요. 8,800m죠. 약 8,800m예요. 예, 저 정확하게 안 썼어요. 약 8,800m. 에베레스트 산 그 지역이 사실상 열대 지역이거든요. 온대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의 모습들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뭐 영화로 보던 어떤 걸로 보시던, 예,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자, 이거는 하신 거에 그때 가셨을 텐데, 자, 바람의 이동 방향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면 조금 더 편할 거거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여요. 네,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면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대 순환을 보면요, 자, 이 지금 분홍색 되어 있는 거, 지금 이게 바람의 방향이거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가죠. 그리고 이 극지방도 공기가 냉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도 고기압이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기압이 돼요. 그래서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죠. 야, 이거를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이게 계속 꼬였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요 그림을 이해를 하는 과정을 좀 오래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대면 수업 오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빈칸을 다시 한번 채워보는 시간들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33분 정도 돼서 영상이, 요거는 설명드릴게요. 조금 길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바람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마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항상풍, 타걸풍이라고 하는데 연중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있어요.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분홍색 바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적도지방을 언제나 고온으로 쏴지기 때문에 이곳은 그러면 바닥이 가열이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저기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적도지방에는 항상 가끔씩 비가 잘 내립니다. 소나기가 내려서. 근데 그렇게 해서 상승된 기류들이 다시 하강을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가 공기 중에서 떠다니다 보니까 저기압이 불어서 이렇게, 저기압은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불어 나가거든요. 불어 나갔을 때, 공중에서 불어 나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다시 공기가 차가워져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하강 기류를 만나는 요 지점이 아열대 고압대가 돼요. 근데 요 지역에서 부는 그러면 이렇게 불었을 때
다시 하강 기류가 불어져서 고기압은 이제 뱅글뱅글 돌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생겼죠. 그럼 바람은 어디로 간다? 고에서 저로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불어가는 동안에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 무역풍이라고 해요. 이해되셔요? 좀 어려운가?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바람 부분은 항상 많이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온의 차이가 나고 기압의 차이가 나면서 그 가운데 부는 바람이 생겨요. 이거를 내가 외워버리면 어려워요. 내가 이해가 돼야 외워져요. 이해가 되면 편해요. 그래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편서풍이 있어요. 편서풍.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람인데요. 편서풍. 서쪽에서 탁월하게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중위도 지역에서 다 불기 때문에 뭐 북쪽, 뭐 북위 30도, 남위 30도 요 지역에서 다 불어요. 그래서 호주랑 우리나라가 날씨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극동풍, 극쪽에서 부는 동쪽으로 탁월하게 부는 바람이 있어요. 이것도 고기압, 저기압 차이 때문에 부는 바람이에요. 이거는 대륙의 가장 큰 스케일을 생각했을 때 그 안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절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절풍이라는 건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 아까도 얘기했죠. 대륙은 빨리 식고 빨리 데워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해양은 천천히 식고 천천히 기온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에 있어서 생겨지는 상대적인 고기압과 저기압 차이 때문에 불어지는 이 현상을 계절풍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이 계절풍은 대륙 서안보다는 대륙 동안에서 많이 불어지게 됩니다. 자, 왜 펜이 되지 않는가? 대륙 동안에서 탁월하게 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설명을 뒤에서 할게요. 한 번 더 설명을 따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하나가 남았어요. 바로 이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를 좀 얘기를 하고 제가 또 대면 수업 때 와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 지역은 뭐 예를 들면 뭐 편서풍 때에서는 무역풍이 부는 곳에서는 아열대 고엽대가 있는 곳에서는 날씨가 어느 정도 바뀐다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기후들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열대 고압대에 위치한 지역은 항상 다 똑같은 기후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저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세계로 스케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이게 너무나 궁금한데 아무도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좀 고민이 되겠죠. 근데 독일에서 있게 된 이 쾌펜이라는 이분이요. 네, 이분이 물론 기후학자이면서 식물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동식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요. 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기온, 강수, 바람이잖아요. 이거가 어느 정도 달라야 이런 풀들이 살고 이런 나무가 살고 이런 모양의 형태로 삽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나타나게 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쾌펜이라는 학자 덕분에 전 세계의 이런 기후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쾌펜의 기후 구분 앞에 이제 수정된 쾌펜의 기후 구분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쾌펜의 기후 구분으로 이 전 세계를 나눠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에 계셨잖아요. 독일 건 잘 맞추셨어요. 근데 한국 거나 이런 걸 잘 못 맞추셨어요. 그리고 저기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아메리카 쪽 이런 데는 잘 못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기준을 추가한 사람이 미국의 지리학자인 트레와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산기후라는 이 H기후가 추가됐어요. 왜냐하면 이 고산기후 지대는요 대부분 쾌펜의 기후 구분을 하면 사실 열대기후에 위치해야 돼요. 적도 지방에 있고 한데 근데 문제는 적도 지방에 있으나
이곳은 이상하게 연중 온대 기후의 모습을 띄우고 있어요. 근데 쾌펜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이 온대 기후 기준에도 안 맞고 열대 기후 기준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산 기후라는 것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 개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세 개의 기후와 식생하면서. 네, 해보니까 아마 이쪽에서 제가 알기로 H 기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마 여기도 있을 거거든요. 에디오피아나 이 지역. 사실상 적도 지역인데 온도는 항상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 다른 기후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도와 아마 친해지셔야 될 겁니다. 이 지도와 친해지시면 진짜 이 세계지리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운 거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뭐 영상을 다시 찍던 아니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다시금 말씀드리건 해서 꼭 우리가 이 부분은 머릿속에도 집어넣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머리 깊숙이 들어가서 이것이 열대기후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튀어나올 수 있게끔 네, 우리가 열심히 반복해보면서 해보자고요. 네, 오늘 제가 일단 설명드릴 부분은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잘 설명 들으셨나요? 네,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계지리 그냥 어렵다 그냥 손 놓고 있으시지 마시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 보시면서 같이 저와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저도 계속 공부 중이거든요. 우리 선인구 2학년 이 세계지리를 제가 어느 반 들어가니까 영상을 보는 것보다 수업을 해달라고 하는 이 착한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세계지리를 좀 더 쉽게끔 좀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도 노력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을 해주셔야 어떻게 보면 저가 더 노력을 해줄 수 있고 그거에서 나오는 시너지들이 여러분들의 세계지리 점수로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게 될 거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네, 다음엔 대면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긴 시간이었는데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